오늘은 테크윙에 대한 이야기를 간만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고생 많았어. 테크윙 악재 떴다. 내일 팔아야 하나 싶어.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건데 결국은 올라갑니다. 제가 요거 좀 길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런 개별적인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테크윙보다 레버리지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테크윙보다 레버리지 쪽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여 테크윙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올라타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테크윙 추천해놓고 발 빼고 여기다가 요것만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저 나름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길게 갈 거고, 길게 가다 보면 어때요? 올라는 가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런 모습 나타날 때마다 불안해 하실 거면 그냥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내가 작전 세력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조금 흔들리는 거 가지고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테크윙은 왜 추천한 거다? 실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 올해 1월 달에 샀으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죠. 1월 달에 1월 1일에 뭐 1월 1일 딱 시작하자마자 여기에서 매수를 했으면 많이 행복했겠죠. 지금 그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테크윙 언제 추천했죠? 테크윙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지금 이거 한 20% 올랐잖아요. 20%를 수익 중인데 불안해한다. 왜 불안해하죠? 여러분들은 빨간색을 버티지 못하니까. 내 통장에 빨간색이 섞여 있어. 이거 빨리 잘라내고 싶은데. 그래서 수익은 짧게, 손해는 길게. 그래서 계좌가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벌고 있는 이 수익, 이 알토란 같은 이 수익을 포기하지 못하요. 난 이거 먹고 이제 빨리 나와야 되나. 불안해하죠. 뭐 여기서 쫙쫙 치고 올라갈 때는 좋지. 여기에서 내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싸라게 그냥 여기에 사서 여기에서 팔겠다, 이런 게 차라리 말이 되지.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역경들 이겨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길게 가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테크윙은 최소 100%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테크윙은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이거예요. 언제 넘어가느냐? 올 연말까지 올라갑니다. 그 전에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제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니까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타이밍 나오는 것들이니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레버리지 오늘도 잘 나가고 있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3일입니다. 내일이죠. 내일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실적 발표에 갭빵 뜨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호흡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팔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파는 종목이 아니에요. 적금인 종목입니다. 반도체는 적금인 종목이에요. 내려가면 어이쿠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더 사면 돼요. 비중 늘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반도체에다가 비중 실어라, 2차 전지에다가 비중 실어라, 이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이드 하나 더 나가면 원자력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얘네들은 다 겉절입니다. 겉절이. 이거 단기로 들어갔다가 주워먹고 빠졌던 거고요. 이거 좀 크게 먹었어. 50% 30% 먹었기 때문에 이거 크게 먹었고, 헐어비스도 25% 이상 먹었고 오늘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왔고, 겉절이지만 이것도 한 30% 이상 먹을 수 있어요. 화성밸브는 30% 이상 이미 줬죠. 그리고 더 갑니다. SY스틸텍 시작도 안 했어요. 테크윙 20% 이상 수익을 줬고 여전히 10 후반대 수익입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될 거고요. 에코프로 수익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동진 세미캠 뭐 더 날라가요. 더 날라갑니다. 근데 제가 약속했던 수익은 이미 맞췄어요. 얘는 이제 제 목록에서 없는 애입니다. 동진 세미캠 오늘 또 잘 드셨다고 댓글 다셨던데 계속 가요. 잘 갈 겁니다. 심지어 테크윙보다 더 잘 갈 거예요. 테크윙은 타이밍상 지금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요. 2분기 이후라고요. 본격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는 게.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다행이어서 올라갔던 거지, 내가 원했던 건 2분기 이후 타이밍이에요. 그럼 왜 벌써 추천했어? 그때 가서 추천하면 되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얘가 언제 올라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싸다 싶으면 가는 거지. 아시겠어요? 물론 펄어비스 같은 것들 있죠. 이거는 또 기가 막히게 맞췄죠. 여기에서 기가 막히게 맞췄고, 여긴가? 아니네. 그러면 여깁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자마자 바로바로 올라가 주는 거, 이런 거는 차트와 타이밍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테크윙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차트를 보기는 했죠. 차트를 보기는 했는데 그럼 여기서 던졌어야 되는 게 맞아. 20% 이상 먹었으면 됐지. 뭘 더 먹겠다고 그래요.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인데. 공개적으로 추천해서 20% 이상 수익이 났으면 여러분들 오, 얘 잘하네 이러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뭐라 그래? 더 간다 그러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뭐 유튜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테크윙 내가 그래서 영상을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잖아. 테크윙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유튜브를 찍어서 조회수가 나오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 더 간다고. 쫄지 말라고. 악재 나왔어. 악재 나온 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줄 건데 쫄지 말라고. 그러니까 흔들림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흔들림을 제어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컨트롤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펄어비스의 영상에서만 댓글을 다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메인으로 끌고 가는 건 펄어비스가 아닙니다. 펄어비스가 안 좋은 종목이다가 아니라 메인으로 끌고 갈 거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한 거, 확실한 거, 구찌가 큰 거, 비중 실을 수 있는 거 이게 메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와 반도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펄어비스만 조회수가 나오니까 약간 채널이 펄어비스 대표 채널이 된 것 같죠. 근데 펄어비스는 곁다리예요. 우리의 메인은 뭐가 있다? 반도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크윙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셔라. 그리고 제가 추천한 이후에 뭐예요? 추천한 이후에 날랐잖아요. 수익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 내려오더라도 뭐 한다? 추가 타이밍을 노리는 거다. 비중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오셔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악재 한번 보도록 하죠. 악재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악재는 별게 맞습니다. 파생상품 누적 거래 손익이 147억을 손해를 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게 돈이 얼마나 큰 것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돈 얼마나 큰 것 같아요? 자기 자본의 7%입니다. 이 정도면 꽤 큰 거예요. 시장에서 긴장을 할 만큼 큰 금액이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파생상품 거래 손실 누계잖아요. 파생상품이 어떤 종류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대표가 돈 먹고 돈 먹기를 하기 위해서 선물 같은 거 투자 옵션에다가 때려 박았다가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회사에 영향을 미쳤어. 이건 오너 리스크랑 영향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파생상품 이 손실 난 거는 얘네가 수출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 팔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 달러가 미친 듯이 들어오겠지. 그럼 환율이 좋을 거잖아. 그러니까 환율 뭐 1000원 시대라고 생각을 해봐. 환율이 얼마나 강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지를 해놓는 거예요. 환율이 강세가 나올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근데 지금 얼마야? 1500원이잖아. 틀렸네. 그래서 손해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류가 완전 불건전한 종류의 손해가 아니라 건전하게 회사의 수익을 지키려다가 나온 손해니까 오너 리스크나 이런 건 아니에요. 회사 자체 내부에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잘 해보려다가 못한 거야. 응원해줘야지. 손해가 난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내용을 보면 공시 내용이 있거든요. 공시를 좀 보면 요 블라블라블라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파생상품으로 이득도 얻었어. 7억 5천만 원. 그리고 손해를 본 19억을 손해봐서 토탈 42 손해가 났어요. 근데 아까 뭐 140억이 넘는다며. 40억이 넘냐면 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하시잖아요.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면 이게 손해가 난 거예요. 손해 중인 거예요. 손해 중인 거죠.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안 팔면 손해가 확정된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 마음 잘 이해하죠? 팔아서 손해가 확정됐어. 그게 40억입니다. 그리고 손해가 나고 있어.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혔어. 그게 100억이에요. 얘가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환율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죠. 환율 정상으로 돌아오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줄어들겠죠. 환율이 엄청 강세를 보여. 그러면 얘는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돈을 미친 듯이 벌고 있잖아. SK하이닉스도 달러를 미친 듯이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달러가 넘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환율이 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향후에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 마이너스 100억. 그리고 손해가 난 거 141억이 파생상품으로 손실액으로 잡힌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가 난 건 지금 41억이다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질이 그렇게 나쁜 질을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가 얼마 전에 4월 14일입니다. 8억 규모의 검사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어요. 전체 매출액이 한 14% 정도 된다고 나오죠. 그러면 얘가 얼마나 주식가가 올라갔냐면 요겁니다. 테크윙의 주가가 올라간 요거. 여기 보면은 더 1%까지 떴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이게 200억 매출이 나온 날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날에 실적 발표도 나옵니다. 잠정 실적. 잠정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1분기 영업이익 97억 원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나 올랐죠. 나온 뉴스 언제입니까? 4월 5일 오전 11시입니다. 근데 4월 5일 주가가 이거라고요. 17억의 매출도 올렸고 성과도 %가 넘게 나왔고. 근데 얘가 지금 주가 반응이 크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라간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시장이 좋아하니까 억지로 좀 딸려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걸 바라는 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빵 하고 위로 날아가는 거지. 10만 원을 넘기는 거지. 이게 내가 원하는 정도의 그림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호재성 재료가 다분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상승하지 못했잖아. 그럼 누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고, 이번에 손해 규모가 1억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손해를 온 건 41억이라고요. 눌리긴 눌리겠지. 근데 얘가 막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작살나요 죽겠어요. 이 가격 밑으로 더 빠져요.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적당히 빠지겠지. 근데 막 추세를 바꾸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리고 일시적 손해야. 근데 내가 이거를 보고 추천한 이유는 뭐예요? 장기적 수익이야. 그럼 추세는 뭐예요? 우상향 그래프라고. 중간에 한 번씩 개별시로 땅땅땅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꼬라지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사면 됩니다. 지금 반도체 레버리지 얼마나 좋아. 쭉쭉 갈 거라고요, 앞으로도. 뭐 물론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도 생길 수 있지. 하지만 ETF잖아. 가는 거예요, 쭉쭉. 오늘 삼성전자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나와주니까 감사한 거지 뭐. 얘는 빠져주면 오히려 감사해. 난 더 살 거거든. 자, 그러면 내가 이거 반도체에 대해서 왜 확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영상을 많이 그래도 듣고 가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돈으로 바꾸는 데는 저희 텔레그램 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올해 1월 1일 뉴스거든요. 올해 1월 26년 1월 1일 뉴스에 보면 병오년에는 HBM4 수요가 폭증할 거야.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돈을 벌 거야.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번에 베라루빈이라는 칩을 만들 거야. 이거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야. 뭐로 바꾸는 거냐면, 그 전에 블랙웰은 뭐예요? 학습에 맞춰진 칩이었다면 이번에 베라루빈은 추론에 맞춰진 칩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연산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래서 HBM 성능이 딸려 HBM4로 넘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올해 HBM 전체 시장 규모는 %가 증가한 6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금액 비중으로 따진다면 HBM4 15%를 먹을 거고 HBM4-3가 %일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HBM4는 올해 양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HBM3는 기존에 쓰던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베라루빈으로 넘어오면서 HBM 시대가 끝나고 HBM 온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HBM 더 크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BM4입니다. 베라루빈으로 넘어와서 HBM4로 넘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하이닉스가 HBM4 출하를 해요. 2월 11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삼성과 양강 붙이기에 들어가고요. HBM 매출 추이를 전망을 해보니까 16년도 어때요? 증가하죠. 7년도 어때요? 증가하죠. 쭉쭉쭉쭉 증가합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주가가 27년까지 빵빵 성장하는 주축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HBM4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미친듯이 올라갈 거고 우리는 만피를 넘어간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식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큽니다. 보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테크윙이 3월 26일 뉴스죠. HBM 모멘텀의 밸류업까지 기대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 최근에 SK하이닉스의 향 HBM 검사 장비인 큐브 프로버가 있습니다. 이 퀄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이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테크윙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SK하이닉스 통과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면, 큐브 프로버는 HBM 검사 장비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앞으로 HBM4의 매출이 견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상승의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HBM4예요. 그리고 테크윙은 그 SK하이닉스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어요. 퀄 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는 매출이 발생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올해 2월부터 HBM4 동시 양산하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양산은 하반기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큐브 프로버가 탑재되는 상반기 가시화될 경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퍼센트 이상 급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얘의 지금 매출이 큐브 프로버가 들어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1분기 매출에서는 큐브 프로버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근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큐브 프로버의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보면 작년 매출 영업이익이 100억이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956억 1000억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기 수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분기 수익으로 넘어가면 이 녀석은 어때요? 올해 97억이 분기 수익으로 나왔어요. 근데 25년도에도 64억 71억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분기 수익이. 그 얘기는 뭐예요? 큐브 프로버가 매출에 영향을 못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기 아니면 3분기 4분기 이쯤에 영향을 줄 거고 폭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가 공급하고 있어요라는 뉴스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쌀 때 그냥 여러분들한테 사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야 지금 악재가 나온 게. 진짜는 시작도 안 했어요. HBM4의 매출이 언제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된다고. 큐브 프로버가 언제 들어가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게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주가를 견인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은 좀 더 빠르잖아요. 선도적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상반기 어딘가에서부터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다시 한번 삼성전자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올해 엔비디아 쪽으로 매출이 나올 거다. HBM4가 나올 거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다. HBM4를 중심으로 움직일 거다. 우리가 양대 상막을 먹는다. 그래서 13만 원짜리 주가가 1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알았었다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싶었죠. 뉴스에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투자를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7년도에는 5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올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시총 얼마야? 1200조잖아. 1270조란 말이야. 이거 5000조 가야 돼? 작게 잡아도 3000조는 가야 된다고. 여기서 더 뛰어야 돼. 60만 원까지 가야 돼. 주가가. 내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집 나간 외국인들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얘네들이 지금 언제 들어올지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반도체 쪽으로 모아야 돼요. 빠지는 게 있으면 반도체에다가 그냥 집어넣어서 비중을 올리라고요. 지금은 그런 시기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 삼성전자는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를 활용한 HBM4를 양산, 출하하고 고객사 초도 물량을 공급한 바 있다. 삼성에는 이미 제출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큐브 프로버의 수주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테크윙에 대해서는 의문 갖지 마요. 그냥 때려 박는 거야. 빠져? 빠지면 감사. 더 때려박겠어. 그런데 너무 촘촘하게 때려박으면 안 돼요. 널찍널찍하게 때려박아야지. 추가 매수하려고 하면 어디야? 여기지. 여기. 또 빠져? 여기선 더 강하게 때리는 거고. 지금 주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차피 빵빵 성장할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는 어차피 반도체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고 반도체는 무조건 상승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과 잘 냈잖아. 이야기하는 것들 수익 쭉쭉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요.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